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적인 작품을 만드시고 나서 2024년도에 신작을 조금 더 영화 사이즈가 커진 그 영화를 들고 오셨어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연출과 연기를 병행을 하시는데 감독님한테 이렇게 좀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요? 연출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얘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사실 연기가 훨씬 재밌고요. 배우만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보고 싶은 영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병원의 하루는 실제로 저는 공황장애가 있어서 공황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이니까 좀 좋아진 거에 대한 그 느낌을 너무 간직하고 싶고, 또 공황장애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왜 없지? 그런 영화를 너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만들게 됐고, 직사각형, 삼각형은 그 로만 폴란스키의 대학살의 신이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한 20번 정도 봤는데 왜 그런 영화는 우리나라에 없지? 계속 그런 영화가, 한국 영화가 있으면 참 재밌겠는데 한국식의 이야기로 한국식의 가족 이야기로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구상을 하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시나리오도 직접 쓰셨어요. 네. 예, 2편 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살의 신 희곡이죠. 프랑스 희곡이 원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만 폴란스키 감독님이 또 영화로 연출하신 작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작에 지금 직사각형, 삼각형에 그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네. 예, 가족 이야기인데 네 커플, 네. 그죠? 부부의 얘기가 이제 같이 나오는데, 이 캐릭터 설계라고 해야 되죠. 캐릭터를 구성하는 설계를 하는 게 만만찮을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네. 구성이 어떤 포인트를 좀 중심으로 이렇게 캐릭터를 구성하셨나요? 저는 전문 작가가 아니어서 글 쓰는 재주는 없어서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늘 봐오던 어떤 그런 우리 한국 사회의 가족들 모임이 주로 그러니까, 또 다 세대가 다르게 80대, 50대, 40대, 30대 부부들이 다 각자 옳은 거를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만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도 뭔가 또 재혼 가정, 또 서로 피가 다르고 그런 것들도 막 생기면 더 자연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은 지금 좀 간단하게 그냥 쓰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캐릭터가 구축된 거나 그 일반에게 축적된 캐릭터들이 폭발하는 힘이 굉장히 이제 그게 시너지를 주고 있는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현실감이 넘치는 캐릭터들이 많아서. 우리 배우님은 지금 병운의 하루에서도 그 백화점 직원 그것도 같이 나오시고 매우 상반된 캐릭터로. 이게 세계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점원으로 일하다가 결혼해서. 감독님 얘기는 조금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님이 병운의 하루 말고 자, 그 연결된 세계관을 감독님이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직사각형 삼각형을 먼저 이제 시나리오를 받아서 참여를 하시게 됐을 텐데 맨 처음에 이 캐릭터를 보고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이 먼저 드셨는지. 굉장히 이건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쓰이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라지. 저는 사실 대본을 받았을 때 윤정이라는 인물을 좀 이해하기까지는 어려웠어요. 왜냐면 컴플렉스가 있고 뭐 피해의식도 있는 그런 지점은 알겠는데 조금 더 이렇게 그런 표현을 권소연식의 컴플렉스 표현이 아닌 좀 윤정식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 감독님 머릿속에 그 이미지나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서 거기에 점점 좀 닮아가게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좀 찍으면서도 조금 감독님이랑 치열하게 대화하고 감독님께서 막 더 이끌어 주시려고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게 뭐 한정된 공간에서 이제 대학살의 신도 비슷하지만 한 공간에서 산정된 공간에서 이제 커플들이 대사로서 치고받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권소연 배우님의 그 첫 번째 폭발이죠. 사실 이제 그게 시작하면서 그
그 남편 되시는 분과 이렇게 막 갈등을 해서 폭발하는데 사실 이게 톤이 쉽지 않잖아요. 이게 NG가 나고 이러면 특히 이제 권소연 배우님이 맡으신 윤정 역할 같은 경우는 진폭이 큰데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3회차로 찍었는데 3회차로 찍었는데 그 전에 일주일간 연극 연습실을 대관해서 일주일간 연습을 다 해서 시작하면 끝까지 배우들이 다 할 수 있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시간 순서대로 찍었어요. 오늘 요만큼, 내일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그래서 그 배우들이 아마 그거를 앞에 거를 따라가기에는 좀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제가 다시 대본을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영화를 알리려고 다시 그때 촬영할 때 썼던 메모들을 보니까 대본도 보고 하니까 배우들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워낙 오버랩도 많고 되게 대사들이 보통 보는 대사가 아니라 되게 의식의 흐름대로 막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고양이 똥 얘기했다가 막 그러는데 그거를 배우들이 특히 권소연 배우가 한 역할이 그 싱크대 앞에서 갑자기 엄청 오래된 해묵은 갈등 같은 것들 막 터트리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웃으면서 지나가고 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감독님 극장에서 같이 안 보셨어요? 지금 같이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관객분들이 제 생각보다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되게 많이 웃으셨어요. 네. 그런 톤들을 의도를 하신 건가요? 어떠셨어요? 같이 영화를 보고. 저는 지금 관객분들이 보는 걸 처음 봤거든요. 아, 그러시죠? 그래서 웃으실 때마다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같이 봤을 때 또 저도 또 다른 톤으로 영화를 좀 소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사각형, 삼각형 얘기만 하는데 앞서 보신 병원의 하루 2018년도 대본을 다 써놓고 또 연극 연습처럼 하면서 아이디어들도 정리하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원래 없었던 거는 정연 배우라고 진성규 선배님의 와이프 역할은 원래는 뮤지컬 배우가 아닌데 그 친구가 뮤지컬 배우여서 제가 첫째 날 찍으면서 마지막 끝날 때쯤에 언제 한번 노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찾아보자 해서 찾아지게 된 거고 그런 식으로 뭔가 현장에서 또 배우들에 맞게 좀 찾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집은 최영준 배우의 신혼집인데 최영준 후배가 이제 빌려줬는데 그 집에 실제로 가스레인지 위에 물에 누수가 생겨서 바가지를 이렇게 해놔서 저것도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하자 해서 현장에 있는 걸 이용해서 그렇게 하게 됐죠. 연습 분위기? 촬영 분위기? 저희가 대본도 일찍이 미리 나왔었고 대학로 연습실에서 연습을 했지만 훨씬 오래전부터 좀 알던 사이들이 모여가지고 저는 저의 언니 역을 했던 정연 배우는 한 10년 전에 뮤지컬 그리스를 같이 하면서 8개월 지내고 뭐 성규 오빠도 그렇고 의식 오빠도 그렇고 다 대학로에서 한두 번씩 다 그런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조금 막 불안하더라도 그런 관계들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하게 서로를 믿고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모여있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3일 동안 수다도 엄청 떨고 네, 즐거웠어요. 말씀해 주셔서 저도 생각이 났는데 이휘준 배우님 같이 지금 진성기 배우님 그다음에 남편 역할 하셨던 오우식 배우님 이렇게 같이 공연 배달 서비스 네, 간다. 네, 네. 같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정연 배우도. 정연 배우님도. 네네. 권소연 배우님. 미스백 영화에서 만나서 제가 너무 아끼는 또 네. 배우고 후배여서 부탁을 했죠. 네, 그래서 그런 내공들이 연극에서 같이 했던 내공들이 또 이렇게 빛을 발하는구나 싶은. 광희 역할했던 오용 선배님도 제가 아주 차이무라는 극단 막내부터 선배님으로 모셨던 다 제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부탁을 한 거죠. 예, 근데 그러기에는 물론 이제 연기 다 친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하셨겠지만 사실 동선도 네. 이렇게 맨 처음에 카메라가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를 알리면서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꽁무니를 입은 네.
아버님이 이렇게 아버님. 예, 아버님 어머님이 등장하고 이렇게 하고 그게 흐름에 따라서 사실 동선이 마구잡이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계산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 동선 그 연습하시는 중에 그 동선에 관한 포인트들도 분명히 감독님이 면밀하게 체크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촬영 감독님이 살인자 이응난감 촬영 감독님이 찍어주셔서 살인자 이응난감을 마치고 그때쯤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저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감독님하고 이제 그런 샷을 결정하게도 됐고 또 무엇보다 배우들이 이미 일주일간 연습을 다 해놨기 때문에 다 연습한 상태에서 스태프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연습실에서 다 보고 이제 우리끼리 어떻게 찍을지 회의를 하게도 됐었죠. 네. 갑자기 송천이 생각이 나네요. 예, 또 다른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분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병원의 하루 끝에는 저도 공황장애가 있지만 그거를 너 왜 그래? 네가 왜 이런 게 걸렸어? 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할수록 점점 심해지더라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뛸 수 있는 속도보다 너무 빨리 뛰었구나. 하면 내가 일어설 수 있는데 넘어져서 계속 왜 넘어졌어? 왜 하면 그게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좀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계속 고백을 하고 나 아프다고 되게 편하게 자꾸 고백을 하려고 하는 장면도 넣게 됐고 그런 엔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리조리 윌리를 찾아라처럼 이렇게 피하면서지만 또 살아갈 것 같은 별 문제 없이 그래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원래 그 삼각형 마지막 은서는 편집할 때 그런 시도도 해봤어요. 그 은서의 시야로 화면이 삼각형으로 보이기도 해봤는데 그것보단 그냥 관객의 상상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애의 시선에는 저렇게 가족들이 싸우고 해도 아무도 우리는 헤어지지 않고 내일 또 만날 거라는 걸 아는 어떤 그런 익숙한 아이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이건 사소한 것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몇 번째 보면서 계속 요 질문을 할까 말까. 아까 진석기 배우님이 역할을 하신 거에 좀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근데 그 여러분들 전자지 보시면 거울 속의 내 얼굴 모든 각도에서 완벽하게. 근데 이게 자꾸 물론 클로즈가 되니까 보여줬겠죠.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전단지가 제작이 된 건가? 의도에 맞게.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그 기왕이면 이 윤정 캐릭터가 사는 곳이고 그 경락 샵을 하니까 그런 전단지들이 있지 않을까? 종이는 한 장 써야 되는데 기왕이면 또 그렇게 해서 그런 글귀도 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묘하게 그게 또 연결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또 여러분들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쪽에 남성분한테. 네. 출연하면서 하니까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출연하면서 병원의 하루를 찍을 때는 제가 연출하면서 출연한 거가 처음이어서 제가 연기하고 컷! 이렇게 하고 다시 연기하고 컷! 네. 하니까 뭔가 내가 연출이 원하는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연출이 원하는 딱 그만큼 100%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근데 그 얼굴이 그 장면이 필요하니까 근데 제가 배우로 참여하면 다른 감독님이 하는 배우로 참여하면 120%를 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좀 더 다른 것도 보여주고 그 사람이 고를 수 있게. 근데 제가 연출하고 제가 배우하니까 그런 게 없어지고 하나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꼭 영화에 필요한 것만 하게 되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고 식사각형은 사실은 성규 형이 했던 역할을 제가 연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런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8명, 9명이 막 연기하는 순간에 제가 들어가서 연기하면 컷하고 서현 배우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내가 다시 요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어요. 같이 연기하면서 연출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한 발 빠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중간에 그러면서 폭발하는 캐릭터예요. 네네. 그래서 되게 감독이 분명히 그 캐릭터를 네. 그 폭발 지점에 그렇게 배치하신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108배를 아직도 매일 하고 수행을 하는데 가끔은 되게 깨달았구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가끔은 누구보다 더 우매하게 화를 낼 때도, 화가 날 때도 있어서 그런 순간을 담고 싶었어요. 가장 사람들한테 나이스한 이 연예인 사위가 얼마나 우습게 폭발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 잠깐 보이지만 그 염주도 막 뜯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예, 또 여러분들, 예, 저 싶었습니다. 네. 이미 또 간다에서 많은 관객분들 못 봤지만 작게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 작품을. 이 작품이요? 이 작품을 다른 여러 가지와 엮어서, 그래서 후반부에 이 작품으로 마무리 짓게 연결해서 그때는 이 연예인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뭐 김창옥 강사처럼, 어떤 유명한 강사처럼, 행복전도사 강사처럼 다른 데 하고 집으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로 연극 공연을 간다 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지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변용하게 뭐였지? 여행? 지목 맞죠? 먼 나라 이놈들, 변용하게 먼 나라 이놈들. 제가 변용학이란 강사가 있고 네. 이렇게 만들었죠. 네. 그러셨군요. 그때 해봤는데 되게 좋아들 하셔서 이 부분을. 예, 저는 연극으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연극으로 풀어도 네. 예, 공감하면서 또 부딪히는 그 감정의 그런 것들이 다르고 웃음을 유발시키는 것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연극 셋을 아까 그 고양이 뭐 남자들이 떠드는데 고양이 똥 누는 소리라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연극적인 코드거든요. 예. 연극은 풀샷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 대사할 때 여기서 딴짓을 하면 그게 같이 모여서 웃기는 것들이 있는데 영화적으로도 그런 걸 좀 담아내고 싶어서 이렇게 공연으로 해봤는데 또 한번 뭐 또 기회가 되면 더 발전시켜 보고도 싶네요. 네. 또 앞에 질문이 예. 강박증은 그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짧게 간결하게 보여주기에 어떤 증세가 좋을까를 여러 가지를 찾다가 강박증이 가장 그래도 시각적으로 보여지기 쉬워서, 그리고 그런 뭐 소리나 믹싱에 되게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버스가 오는 소리라든지 뭐 그런 침이 묻어나는 소리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기 쉽다고, 좀 더 용이하다고 생각이 돼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뭘까 여러 가지가 섞여 틱도 있고 뭐 공황장애도 있는데 예, 오형강박, 제가 의사분 오형강박에 가까운 그런 강박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청결 아까 뭐가 묻었을 때 막 공황장애가 더 심해지고 이런 거죠. 예, 또 아까 저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어서 그 촬영 감독님이 저한테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해서 여쭤봤는데 감독님은 연기만 봐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되게 저를 편하게 많이 해주셨고, 저는 그래서 연기를 위주로 많이 보고 배우들과 많이 대화를 하는 위주로 신경을 썼고, 그런 것들을 많이 촬영 감독님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큰 거는 배우들이 그 전체를 공연처럼 바로 시작해서 끝까지 해낼 수 있게 해냈기 때문에 그 성경이 하는 긴 대사 이런 것들이 편집을 해서 그렇지 거의 15분, 20분씩 다들 배우들이 원테이크로 다 할 수 있게 해놓은 상태였었거든요. 오버랩도 막 그런 것들도. 그래서 배우들이 이미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 연결을 위해서 하고 끊고 하지 않고 되게 길게 해서 잘 이렇게 편집을 한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아까 뒤에 저분에게. 네. 뭐 저도 잘 안 되지만 그 스님의 말씀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각형으로 보이는데 얘는 삼각형으로 보이고 삼각형이라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이 물론 저기서 얘기하다가 끊겼지만 아무도 안 들어서 끊겼지만 살짝만 돌아보면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 아 얘는 이게 삼각형으로 보이겠구나만 되면 서로 많은 갈등과 싸움이 적을 수 있다. 주차가 들어왔어도 만약에 그렇게 진짜 깨달은 성경이라면 깨달은 저 캐릭터라면 아 되게 주차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힘드셨겠구나 이 말부터 했겠죠. 근데 물론 이제 현실에서 그런 게 잘 안 되죠. 하지만 결국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이야기도 하고 싶었고 또 서로 상대는 왜 이렇게 보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도 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 주제에 진심이신 게 제가 영문 크레딧이랑 간파가 늦었는데 노래 뒤에 엔딩 크레딧 노래 나오잖아요. 그거 작사를 하시고 직접 만드신 것이더라고요. 네, 전 작사를 했고 이제 네, 음악 감독님 네, 영화를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 주시고 있는 노래가 아니라 네, 맞아요. 작사까지 해서 그래서 네 맞아요. 그리고 저기 나나진 가수님이 노래 불러주시고 남자 부분은 오이식 배우가 불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아마 기회가 되시면 또 한번 보실 재밌으니까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 엔딩 크레딧의 가사가 감독님이 하고 싶은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사례를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희가 10분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권수현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원래는 오은식 배우님 같이 나오신다 그래서 제가 같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 극 속의 캐릭터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을 따지라고 하면 저는 그 오은식 배우가 연기했던 남편분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분이 이 부인 때문에 그렇게만 갈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방위예요. 예. 그 가장 제가 통쾌했던 대화는 뭐 승진을 볼 때마다 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니컬하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큰오빠가 이렇게 하면은 이러지 마세요 하고 조용하고 단호하게 애친다든지 어쨌든 폭발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만, 억울함, 굉장히 묵은 갈등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평행선을 그리면서 싸우시잖아요. 남편을 이야기해. 아까 우리 각각 다름의 직사각형, 삼각형을 발휘해서 뭐가 가장 억울할까요? 그 남편은. 워낙 집안 이제 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맨날 모이면 워낙 그런 식의 풍이 자기가 살아왔던 어렸을 때 가족 풍이랑 되게 다르니까 우선 그게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가족에서 살다가 혼자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불편하죠. 근데 저는 그런 가족 풍에서 살아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 거죠. 별로 이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근데 네. 만약에 제 남편이 그렇게 항상 가족들이 자주 모이고 이러는데도 좀 싫고 그런 정말 싫은 사람이라면 진짜 투쟁을 막 해서 싸우고 우리 집에 못 모이게 하고 아니면 안 보러 가거나 그럴 것 같은데 또 꾸역꾸역 그러진 않는 거 보면은 그 애증이라는 거 같아요. 이 가족은 정말 사랑합니다. 네, 저는 사위가 갖는 또 그런 부분들도 맞아요. 예, 같은 사위인데 또 큰 예, 사위가 그렇습니다. 연예인이니까. 그래서 좀 짠한 그런. 느낌이 더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의견 마지막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예, 두 분 다 받을게요. 대신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꼭 의도는 없지만 제가 재밌어서 만든 것 같아요. 저희 집인데요. 뭐 이런 것들도 왠지 너무 제가 웃겨서. 제가 보기에는 타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감동했어요. 예, 우리 저 뒤에 저쪽 이쪽 분이 가서 마이크 빨리 전달해 주시고요. 달랐나요? 같았던 것 같은데. 같았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끼셨나 봅니다. 근데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왜냐면 초반에 이 병원에게 오는 엄마의 알람은 되게 그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그런 건데 미션이 끝난 다음에 그 엄마의 전화를 받는 병원의 태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제 의도에 부합했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저희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 텐데 제가 한 가지 뭐 앞으로의 계획도 두 분 다 말씀해 주시는데 감독님한테는 특별히 분명히 세 번째 작품이 나올 것 같거든요. 연출작으로. 그리고 지금 단편 하셨고 지금 이게 45분짜리예요.
중평, 장평 기대해도 될까요?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배우에 집중하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저는 뭐 이렇게 워낙 잘 찍으시고 저도 현장에 가보면 배우로서 가보면 너무 좋은 멋진 감독님들이 많아서 제가 감히 그쪽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고 싶은 제가 하고 싶은 영화가 또 생기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자면 진짜 진심으로 이 배우들이 제가 쓴 좀 부족한 대본을 정말 연기를 잘해줬다고 생각하고요. 저한테 이런 대본을 줬으면 저는 아마 집어 던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하지 싶은데 특히 현관문에서는 6명이 한꺼번에 얘기하거든요. 예, 뭐 대본도 다 오버랩 하라고 적어놓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대본을 너무나 멋지게 연기해준 배우들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도 갑자기 오고 했는데 이렇게 가득 앉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영화 완성된 거 처음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관객분들이 이렇게 꽉 차가지고 영화를 완성시켜 주시고 또 호응까지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시니까 더할나위 없기 행복하고 또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희준 오빠를 미스백으로 동료로서 우선 배우를 하는 동료로서 만나서 또 오빠가 하는 단편 영화 그 다음에 중편 영화 이렇게 또 감독으로서도 옆에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한테는 희준 오빠의 작업이 되게 기분이 좋고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화 오늘 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감독님, 배우님 뿐만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남은 영화제 기간 즐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통역을 맡아주신 배수영 혹시 통역 가셨나요?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